북한, 한국의 무기 도입과 연합훈련 비난했지만 F-35 도입은 5년 전 결정, 훈련도 대부분 축소. 북한은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의 공격 무기 도입과 미 한연합훈련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두 사안이 어떻게 진행돼 왔고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77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발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한국의 공격형 무기 도입과 미국과의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북한이 언급한 최신 공격형 무기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스텔스 전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전투기가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 장비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목표물만 정해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침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의 성능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군 당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F-35A 도입에 대해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에도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한국군의 스텔스기 도입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이자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은 5년 전 결정된 내용입니다. 한국군은 2014년 3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인수된 F-25A는 모두 8대로 이 가운데 4대는 미국에서 조종사들이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했고 이어 7월에 또다시 2대가 추가로 인수돼 현재 한국에는 모두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2021년까지 총 40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비난하는 또 다른 사안인 미 한연합군사훈련은 이미 폐지됐거나 축소돼 실시 중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매년 8월 한반도 우발 상황 발생 시 미 한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는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진행해왔습니다. 1976년부터 실시되온 이 훈련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중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후 미 한군 당국이 2019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가운데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 연습을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을지 태극 연습을 실시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 훈련은 4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동맹 19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될 미 한연합훈련은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약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연습은 실제 병력과 장비는 투입되지 않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등 대부분 훈련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난이 한국을 향했지만 사실상 미국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대북 협상 동력 일치하느려는 트럼프 행정부. 핵 ICBM 시험은 레드라인.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는 등으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를 통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이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작은 미사일 외에 사실상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이런 작은 종류의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많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작은 무기들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판문점 회동에서 한 약속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중장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계속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유화적인 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북핵 문제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잘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차관보는 보어의 중거리와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핵실험 역시 분명하게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전에도 밝혔듯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의 초점은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를 공식 방침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며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삼북 정전협정 기념일에 강국건설 강조. 대미 비난상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25 전쟁 관련해 약 20건의 기사를 게재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삼간 채 1950년대의 조국 수호 정신을 뼛속 깊이 쪼아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과 미국 첨단 군사장비의 한국 반입을 내세워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외면하고 있음에도 회담판을 깨지 않기 위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게재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을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비약적 성과로 빛내어 나가자. 제목의 사설에서는 전하의 용사들이 발휘한 조국 수호 정신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역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설은 오늘 우리 당이 해마다 전승절, 정전협정 체결일을 크게 경축하도록 하는 중요한 목적도 1950년대 조국
수호자들의 투쟁 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자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주민들에게 식량 증상과 전시수송, 전산언어의 모든 것을 바친 전하의 그 정신과 기백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자력갱생의 승전포성을 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 장병들에게는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 싸움꾼으로 준비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며 국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경제,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외선전 매체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다며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아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며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옹위할 수 있는 막강한 공격 및 방어수단들을 다 갖췄고 그 위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김숙일 군 총정치국장은 평양 사이오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경제건설 분야는 오늘날 극악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적대 세력들의 흉계를 짚부수는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 전선으로 되고 있다며 자력갱생 정신을 상기하고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6.25 전쟁에서 미국에 맞서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1973년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정한 데에 이어 1996년에는 국가 명절인 전승절로 제정해 기념하면서